서울 용산 기지 앞 오래된 골목길 모퉁이에 자리 잡은 작은 다방입니다. 미도다방이라고 적힌 낡은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리며 소리를 냅니다. 이른 아침부터 김선희는 분홍색 앞치마를 두르고 커피를 내리고 있습니다. 올해 62살,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지만 여전히 날렵한 손놀림으로 원두를 갈고 물을 끓입니다. 다방 아가씨, 아메리카노 하나요. 기지에서 나온 젊은 병사가 큰 소리로 외치며 들어옵니다. 뒤이어 몇 명의 병사들이 더 따라 들어오죠. 선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문을 받습니다만 병사들의 시선과 웃음소리가 편치 않습니다. 아직도 아가씨라고 불러달라는 거야? 저 나이에? 맞아. 우리 엄마랑 비슷한 나이 같은데. 키득키득 웃음소리가 다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선희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커피를 내리지만 귀는 모든 소리를 놓치지 않고 듣고 있습니다. 병사들은 계속해서 수군거립니다. 여기 다방 아줌마 되게 신기하지 않아? 맨날 웃으면서 커피만 타주고. 그러게 다른 다방 아줌마들은 화도 내고 그러는데 선희는 완성된 커피를 병사들 앞에 내려놓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병사들은 여전히 킥킥거리며 커피를 마십니다. 그중 한 명이 동료에게 속삭입니다. 근데 진짜 신기하긴 해. 저렇게 무시당해도 화 한 번 안 내잖아. 응, 좀 이상하긴 해.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소리 질렀을 텐데. 선희는 카운터 뒤에서 설거지를 하며 이들의 대화를 듣고 있습니다. 찻잔을 닦는 손이 잠시 멈추지만 곧 다시 움직입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도 그저 커피를 내릴 뿐입니다. 하지만 곧 이 아이들이 내 진짜 모습을 알게 되겠죠. 병사들이 커피를 다 마시고 나가려 할 때 그중 한 명이 돌아서며 말합니다. 다방 아가씨, 내일도 올게요. 저 나이의 아가씨라니 정말 웃기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선희는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묘하게 단단합니다. 거울을 보며 앞치마 끈을 다시 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야겠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밝혀질 테니까요. 오후가 되자 또 다른 병사들이 들어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계급이 높아 보이는 부사관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태도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 다방 아줌마 정말 착하긴 해. 맨날 웃기만 하고. 그래도 나이가 있으신 분한테 좀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 뭐, 다방 아가씨잖아. 원래 그런 거지. 선희는 이번에도 조용히 커피를 내립니다. 부사관 중 한 명이 선희를 자세히 바라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뭘 다방 아줌마가 다 거기서 거기지.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 선희는 혼자 다방을 정리합니다. 의자를 정리하고 바닥을 쓸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창밖으로는 기지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도 그 아이들이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선희는 마지막으로 커피 머신을 닦으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남들이 모르는 무엇인가가 숨어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작됩니다. 선희는 어김없이 다방 문을 열고 커피 머신을 점검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기지 쪽에서 뭔가 부산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평소보다 많은 차량들이 오가고 병사들의 발걸음도 바쁩니다. 다방 아가씨, 오늘 큰일 났어요. 첫 번째 손님인 일병 김철수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옵니다. 뒤이어 몇 명의 동료들이 더 따라 들어오죠. 무슨 일인데 그래요? 선희가 평상시처럼 부드럽게 묻습니다. 오늘 합참에서 별들이 총출동한다는 거예요.
국방부 장관님까지 오신대요. 병사들이 흥분한 목소리로 떠들어댑니다. 와, 정말? 그럼 장군님들 많이 오시는 거네요. 맞아요. 들리는 말로는 새로운 합참 참모총장 임명식도 있다고 하던데요. 선희의 손이 잠깐 멈춥니다. 하지만 곧 다시 자연스럽게 커피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요? 대단한 일이 벌어지겠네요. 근데 말이에요. 다방 아줌마도 들어가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 큰 행사 말이에요. 병사 중 한 명이 장난스럽게 말합니다. 다른 병사들이 웃으며 맞장구를 칩니다. 그러게요. 다방 아가씨도 구경 좀 하면 좋을 텐데. 하지만 민간인은 들어갈 수 없잖아. 이때 상사 하나가 들어오며 큰 소리로 말합니다. 아, 너희들 여기서 뭘 하고 있어? 빨리 준비해야지. 상사님, 무슨 준비요? 행사장 준비 말이야. 그런데 말이지, 오늘 행사에서 다과 서비스도 해야 한대. 근데 급식소 직원들만으론 부족하다는 거야. 상사가 잠깐 선희를 바라보더니 말합니다. 다방 아줌마, 혹시 오늘 시간 있어요? 행사장에서 커피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병사들이 웅성거립니다. 다방 아줌마가 기지 안에 들어간다고요? 그럼 장군님들도 보게 되는 거네요. 선희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오후 2시까지 기지 정문으로 오세요. 임시 출입증 준비해 놓을게요. 상사와 병사들이 나간 후 선희는 혼자 다방에 남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다듬고 앞치마를 정리합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드디어 때가 왔군요. 의도치 않게 초청받은 듯하지만 이것도 운명인가 봅니다. 오후 1시 선희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다방을 나섭니다. 손에는 자신만의 커피 도구들이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기지 정문에 도착하니 상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임시 출입증 여기 있어요. 출입증을 목에 걸고 기지 안으로 들어서는 선희의 표정은 평상시와 조금 다릅니다. 더 진지하고 어딘지 모르게 당당해 보입니다. 행사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준비에 한창입니다. 높은 계급장을 단 장교들이 여기저기서 지시를 내리고 병사들은 분주히 움직입니다. 다방 아줌마, 저쪽 구석에서 커피 준비해 주세요. 선희는 지시받은 곳으로 가서 커피 준비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행사장 전체를 조용히 살피고 있습니다. 단상의 구조, 참석자들의 배치, 모든 것을 세심하게 관찰합니다. 저기 봐, 다방 아줌마가 여기까지 왔네. 신기하다.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래도 커피는 잘 타잖아. 젊은 장교들이 선희를 보며 수군거립니다. 하지만 선희는 아무렇지 않은 듯 커피 준비에 집중합니다. 이런 자리에 웬 다방 아가씨가 들어와? 한 소령이 비아냥거리며 말합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격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주변에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선희는 가만히 미소를 지으며 상황을 지켜봅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이군요. 행사 시작 시간이 다가오고 점점 더 많은 고위 인사들이 입장합니다. 별을 단 장군들, 국방부 관계자들, 그리고 언론진까지. 선희는 여전히 구석에서 커피를 준비하며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행사 시작을 알립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잠시 후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하시게 될 것입니다. 선희의 눈빛이 더욱 예리해집니다.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선희는 커피가 담긴 쟁반을 들고 참석자들 사이를 조용히 움직입니다. 높은 계급장을 단 장군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선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중하게 커피를 건넵니다. 커피 드시겠습니까? 아, 고맙습니다. 대부분은 예의상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받지만 몇몇은 선의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저 민간인 서빙 직원 정도로만 여기고 있죠. 행사장 한가운데로 이동하던 선의 앞에 젊은 중이가 나타납니다. 이름표를 보니 박민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서서 선의를 바라보며 킥킥거리고 있습니다. 여기 다방 아줌마가 이런 자리까지 왔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좀 어색하지 않나요? 박민수 중이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선의에게 쏠립니다. 조심 좀 하시죠.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선의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쟁반을 들고 서 있습니다. 박민수는 친구들의 웃음에 더욱 기세가 오릅니다. 다방 아줌마답게 서빙이나 잘하시지요. 그러면서 일부러 선의가 들고 있던 쟁반을 팔꿈치로 쳐버립니다. 쟁반이 기울어지며 커피가 사방으로 쏟아집니다. 커피는 선의의 옷과 바닥을 적시고 몇 방울은 근처에 있던 장교들의 군복에도 튑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이런, 정말 조심성이 없으시네요.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박민수와 그의 동료들은 배를 잡고 웃습니다. 봐요. 역시 다방 아줌마는 다방에만 있어야죠. 이런 격식 있는 자리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선의는 엎질러진 커피를 바라보며 잠시 멈춰섭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묘한 미소가 입가에 떠오릅니다. 무릎을 굽혀 바닥에 커피를 닦기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하지 못했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런 자리에 왜 오셨대요? 다른 장교들도 하나둘씩 합세합니다. 민간인은 원래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특히 이런 중요한 행사에서는 더더욱이요. 선의는 계속해서 바닥을 닦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죠. 이때 행사장 앞쪽에서 사회자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집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의 메인 이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단상으로 향합니다. 선의를 둘러싸고 있던 장교들도 고개를 돌립니다. 대한민국군 역사상 최초로 여성 합참 참모총장이 임명되었습니다. 행사장이 술렁입니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성 총장이라고요? 정말인가요? 사회자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되어 온 임명 과정이 오늘 공식 발표됩니다. 이 자리에 대한민국 최초 여성 합참 참모총장께서 직접 참석하셨습니다. 박민수와 그의 동료들은 여전히 선의를 보며 킥킥거리고 있습니다. 여성 총장이라니 누가 될까요? 글쎄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사회자가 박수를 치며 외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며 단상 쪽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단상에는 아무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해하며 서로를 쳐다봅니다. 이때 행사장 한가운데에서 선의가 천천히 일어섭니다. 바닥을 닦던 걸레를 옆에 놓고 분홍색 앞치마의 끈을 풀기 시작합니다. 다방 아줌마가 뭐라는 거지? 박민수가 의아해하며 말합니다. 선의는 앞치마를 벗어 바닥에 던집니다. 그리고는 단정한 자세로 단상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저기 가는 게 아닌가? 설마. 병사들의 웃음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선의의 걸음걸이가 평상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당당하고 위엄이 있습니다. 선의가 단상 앞에 도달하자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넵니다. 선의는 마이크를 받아들고 행사장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박민수와 그의 동료들이 입을 벌린 채 선희를 바라봅니다. 뭐지? 저 사람이 설마. 행사장의 모든 웅성거림이 멈춥니다. 선희가 마이크에 대고 말하려는 순간 완전한 정적이 흐릅니다. 완전한 정적 속에서 선희가 마이크를 잡습니다. 행사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박민수 중위는 여전히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죠. 이게 무슨 짓입니까? 박민수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앞으로 나섭니다. 다방 아줌마가 감히 단상에 올라가다니. 당장 내려오세요. 그의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집니다. 다른 장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민간인이 저런 행동을 해도 되는 건가요? 선희는 박민수를 차분히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군복상의 안쪽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작은 상자 같은 것이 그녀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저게 뭐지? 뭔가 꺼내고 있는데 상자를 열자 안에서 반짝이는 것이 나타납니다. 선희는 그것을 단상 위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습니다. 순간 행사장이 충격에 휩싸입니다. 별 4개가 반짝이는 대장 계급장입니다. 저게 뭡니까? 박민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선희가 마이크에 대고 또렷하게 말합니다. 김선희, 대한민국 합참 참모총장입니다. 행사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뭐라고요? 설마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선희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오늘부로 여러분을 지휘할 사람입니다. 박민수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소리칩니다. 말도 안 됩니다. 다방 아줌마가 합참 총장이라니. 이건 농담이겠죠? 다른 장교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하지만 단상 옆에 있던 국방부 관계자가 나서서 마이크를 잡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장군의 임명은 이미 대통령께서 승인하신 사항입니다. 장군이라고요? 정말인가요? 국방부 관계자가 서류를 꺼내 보이며 말합니다. 김선희 대장은 지난 30년간 군에서 복무하셨습니다. 다만 보안상의 이유로 신분을 비공개로 하고 계셨죠. 행사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웅성거림이 점점 커집니다. 30년이라고요? 그럼 진짜 군인이었다는 말인가요? 박민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립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한 행동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커피를 엎지르게 한 것, 다방 아줌마라고 무시한 것,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이럴 수가. 선희가 다시 마이크를 잡습니다. 여러분이 놀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도 이런 방식으로 신분을 밝히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위험이 담겨 있습니다. 평소 다방에서 들었던 부드러운 목소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다방을 운영한 것도 사실이고 여러분과 함께 지낸 시간도 모두 진실입니다. 행사장 뒤편에서 한 대령이 소리칩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정말 군인이었다는 것을. 선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물론입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냅니다. 군번표와 여러 문서들입니다. 군번 78012345. 김선희 대장입니다. 국방부 관계자가 서류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습니다. 모든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박민수는 완전히 절망에 빠진 표정입니다. 무릎이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듭니다. 제가 총장님께. 선희가 박민수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많이 담겨 있습니다. 박민수 중위. 예. 박민수가 부들부들 떨며 대답합니다. 당신이 방금 한 행동들을 모두 보았습니다.
행사장의 모든 사람들이 박민수를 바라봅니다.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선희는 예상과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당신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예. 우리 모두가 외모와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잘못을 범했죠. 박민수뿐만 아니라 행사장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선희가 계급장을 다시 손에 들며 말합니다. 이제부터 진짜 시험이 시작됩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행사장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선희의 신분이 밝혀진 후 행사장의 분위기는 복잡 미묘합니다. 일부는 경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지만 다른 일부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특히 행사장 뒤편에 앉아있던 몇몇 보수적인 장성들의 얼굴에는 불만이 역력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총장님. 국방부 차관이 선희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행사장 한편에서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자가 합참 총장이라니 말이 되는 얘기인가? 선희는 그 목소리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차관과 악수를 나눕니다. 이때 행사장 뒤편에서 한 준장이 일어납니다. 가슴에 달린 이름표를 보니 최석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나이 60 정도로 보이는 베테랑 군인입니다. 잠깐만요. 최석진 준장의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집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립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최 준장, 무슨 말씀이신지요? 국방부 차관이 당황하며 묻습니다. 최석진은 선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김선희.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요. 행사장이 조용해집니다. 선희의 표정에 미세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30년 전 용산 기지 앞 다방에서 일하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최석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그 여자의 이름도 김선희였죠. 웅성거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수군거립니다. 다방에서 일했다고요? 그럼 정말 다방 아줌마였다는 말인가요? 최석진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젊을 적 기지 앞 다방에서 일한 전력이 있는 여자가 어떻게 합참 총장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행사장의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집니다. 일부 장성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최석진의 말에 동조하는 기색을 보입니다. 군의 명예를 더럽힌 여자가 우리를 지휘한다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른 보수적인 장성들도 하나둘씩 목소리를 높입니다. 선희는 여전히 단상에 서서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거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젊은 장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중요하고 말고 군은 명예와 전통을 중시하는 곳이야. 최석진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다방에서 일한 여자가 군의 최고 지휘관이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모욕입니다. 행사장이 점점 시끄러워집니다.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나뉘어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때 선희가 마이크를 잡습니다.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담겨 있습니다. 행사장이 다시 조용해집니다. 최석진 준장의 말씀이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선희를 바라봅니다. 저는 젊을 적 다방에서 일했습니다. 선희가 담담하게 고백합니다. 가난 때문에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행사장이 숨죽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명예를 더럽힌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선희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집니다. 저는 그 시절 제복을 입은 젊은 군인들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저도 이 나라를 지키는 일에 참여하겠다고.
몇몇 젊은 병사들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가난하다고 어려운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희가 최석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준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진짜 명예는 계급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최석진의 표정이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선희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길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으니까요. 행사장 곳곳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몇 명에 불과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에 동참합니다. 저는 다방에서 커피를 내리며 배웠습니다. 사람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박수 소리가 더욱 커집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저를 더 나은 지휘관으로 만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행사장의 대부분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최석진도 복잡한 표정으로 선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거는 부끄럽게 여길 것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선희의 마지막 말과 함께 행사장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찹니다. 박수가 잦아들고 나자 선희는 단상에서 내려와 행사장 사람들과 눈을 맞춥니다. 그녀의 시선이 젊은 병사들에게 머물렀을 때 한 일병이 조심스럽게 손을 듭니다. 총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말해보세요. 선희가 부드럽게 대답합니다. 정말로 저희 같은 병사들을 위해서 그 힘든 길을 걸어오신 건가요? 일병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습니다. 선희는 그에게 다가가 눈을 맞춥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히 당신 같은 병사들을 위해서였습니다. 행사장이 다시 조용해집니다. 선희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30년 전 저는 20살 남짓한 병사들에게 커피를 내리며 약속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립니다. 언젠가 당신들을 진짜로 지킬 수 있는 위치에 서겠다고. 박민수 중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군인이 되겠다고? 처음에는 그냥 꿈이었습니다. 선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매일 젊은 군인들을 보면서 그 꿈이 목표가 되었고 목표가 의지가 되었습니다. 한 상사가 궁금하다는 듯 물어봅니다. 그럼 언제부터 실제로 군에 입대하신 건가요? 26살 때입니다. 다방 일을 그만두고 바로 입대했습니다. 그때도 비밀로 하셨나요? 아니요. 처음에는 평범한 여군이었습니다. 하지만 특수 임무를 맡게 되면서 신분을 숨기게 되었죠.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국방부 차관이 나서서 설명합니다. 김선희 장군은 군 정보 분야에서 활동하셨습니다. 보안상 신분 공개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방을 계속 운영하신 거군요. 한 대령이 이해했다는 듯 말합니다. 맞습니다. 완벽한 위장이었죠. 선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위장이 아니라 진짜 삶이었습니다. 그 다방에서 만난 모든 병사들이 제게는 소중한 가족이었으니까요. 이때 행사장 뒤편에서 한 젊은 병사가 눈물을 훔치며 말합니다. 저희가 총장님을 그렇게 무시했는데. 무시한 게 아닙니다. 선희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그저 한 사람의 다방 아줌마를 자연스럽게 대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예의에 어긋났습니다. 박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선희가 그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박민수 중위, 고개를 드세요. 박민수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듭니다. 당신이 저를 다방 아줌마로 대할 때 저는 오히려 기뻤습니다. 예, 진짜 저의 모습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계급장 때문이 아니라 사람 김선희를 보고 있었으니까요. 박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죄송합니다, 총장님.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맙습니다.
선희가 행사장 전체를 둘러보며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됩니다. 장군도 병사도 우리는 결국 같은 사람입니다. 서로를 지키는 사람들이죠. 행사장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계급은 역할의 차이일 뿐 인간으로서의 가치는 모두 똑같습니다. 한 젊은 중위가 손을 들고 말합니다. 총장님, 저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처럼 하면 됩니다. 선희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지키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최석진 준장이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는 복잡한 표정으로 선희를 바라보다가 입을 엽니다. 김선희 총장님. 네, 준장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최석진이 고개를 깊이 숙입니다.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선희가 그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합니다. 함께 갑시다, 준장님. 최석진이 선희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총장님. 이제 행사장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칩니다. 처음에는 예의상 치던 박수였지만 이제는 진심이 담긴 박수입니다. 선희는 단상으로 다시 올라가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다방 아줌마 김선희가 아니라 합참 참모총장 김선희로서 말입니다. 박수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집니다. 선희의 눈에도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임명식이 끝나고 며칠 후 합참 본부 작전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립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한반도 지도가 펼쳐져 있고 붉은 점들이 여러 지역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선희는 합참 의장 자리에 앉아 있고 각 군 참모총장들과 주요 지휘관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정보참모부장이 일어나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북한이 비정상적인 군사 동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경 지역에 특수부대가 집결하고 있으며 미사일 기지에서도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회의실이 긴장감에 휩싸입니다. 선희는 침착하게 지도를 살펴보며 질문합니다.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단순한 훈련일 가능성. 둘째, 협상용 압박수단. 셋째, 정보참모부장이 잠시 말을 멈춥니다. 셋째는 실제 도발 준비일 가능성입니다. 이때 육군 참모총장이 불쑥 끼어들며 말합니다. 총장님, 이런 중대한 상황에서는 경험이 있는 지휘관이 필요합니다. 선희가 그를 바라보며 묻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여성 지휘관에게 이런 작전 지휘권을 맡기기에는 육군 참모총장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해군 참모총장이 가로막습니다. 김철수 총장, 그건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회의실 분위기가 험악해집니다. 몇몇 장성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으며 논쟁을 벌입니다. 여성이라서 못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경험의 문제입니다. 경험은 쌓는 것이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선희는 조용히 이들의 논쟁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일어납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한 권위가 담겨 있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집니다. 김철수 총장님. 예. 육군 참모총장이 어색하게 대답합니다. 제가 여성이라서 이 작전을 지휘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선희가 육군 참모총장에게 다가가며 말합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어떤 일을 해왔는지 아십니까? 다방을 운영하신 걸로.
그것만이 아닙니다. 선희가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이 작전 지역들, 저는 모두 직접 가본 곳들입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스크린으로 향합니다. 정보 요원으로 활동하면서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제 주 임무였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특히 이 지역, 선희가 지도의 한 지점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북한 특수부대의 침투 루트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10년 전 일입니다. 정보참모부장이 놀란 표정으로 말합니다. 그럼 10년 전 그 작전이, 네, 제가 주도한 작전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입니다.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선희가 지도 위에 작전 계획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북한이 만약 도발을 시도한다면 이 세 지점을 동시에 공격할 것입니다. 그녀의 손이 지도 위를 빠르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진짜 목표는 여기입니다. 지도의 한 지점에 큰 원을 그립니다. 어떻게 아시는 겁니까? 해군 참모총장이 놀라며 묻습니다. 제가 그들의 계획을 직접 확인했으니까요. 선희가 냉정하게 대답합니다. 이 작전은 수천 명의 병사 생명과 직결됩니다.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녀가 회의 테이블을 둘러보며 말합니다. 제 지휘를 따를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회의실이 조용합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작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선희가 각 참모총장들에게 임무를 부여합니다. 육군은 동부 전선 방어 태세를 갖추십시오. 해군은 서해 경계를 강화하고 공군은 방공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올리십시오. 모든 참모총장들이 일제히 일어나 경례합니다.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이때 합참의장단 전체가 기립하여 박수를 보냅니다. 육군 참모총장도 마지못해 일어나 박수를 칩니다. 선희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성별이나 편견이 아니라 실력과 의지로 이 나라를 지킵시다. 회의실에 우렁찬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선희는 지도를 바라보며 다짐합니다. 이제 정말로 보여줄 때가 왔군요. 작전 회의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희의 정확한 판단과 지휘 덕분에 북한의 도발 시도는 사전에 차단되었고 한반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각국 언론들은 대한민국 최초 여성 합참 참모총장의 뛰어난 위기 관리 능력을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그 모든 일이 마무리된 후 처음으로 선희가 예전의 다방을 찾는 날입니다. 오후 늦은 시간 그녀는 군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미도다방 앞에 섭니다. 낡은 간판은 여전히 바람에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커피 향이 코끝을 스칩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방에 손님이 있습니다. 박민수 중위를 비롯해 평소 다방을 드나들던 젊은 병사들이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총장님, 병사들이 일제히 일어나 경례를 합니다. 선희가 손을 들어 제지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선희 언니라고 불러주세요. 하지만 여기는 다방입니다. 군부대가 아니죠. 선희가 미소를 지으며 앞치마를 두릅니다. 병사들이 어색해하며 자리에 앉습니다. 오늘은 제가 마지막으로 커피를 내려드리려고 왔어요. 마지막이라뇨? 박민수가 놀라며 묻습니다. 이제 합참 총장 업무가 바빠져서 다방 운영은 어려울 것 같아요. 선희가 커피 머신 앞에 서서 원두를 갈기 시작합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커피를 내리는 모습을 보며 병사들은 감회해졌습니다. 총장님, 정말 죄송했어요. 한 일병이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무시했는데 무시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선희가 따뜻하게 말하며 완성된 커피를 내어놓습니다. 오히려 고마워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진짜 사람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박민수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합니다. 이 맛, 정말 그리울 거예요. 그럼 가끔 합참 본부로 놀러 오세요. 제가 커피 한 잔씩 대접할게요. 병사들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때 다방 문이 열리며 최석진 준장이 들어옵니다. 그는 선희를 보자 깊게 인사합니다. 총장님, 찾아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준장님도 앉으세요. 커피 드릴게요. 선희가 또 다른 커피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최석진이 자리에 앉으며 말합니다. 지난 작전, 정말 대단했습니다.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모두 함께 했죠. 하지만 총장님의 지휘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최석진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합니다.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달라지겠습니다. 선희가 커피를 건네며 미소 짓습니다. 우리 모두 배우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서 많이 배웠어요.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병사들과 최석진 준장이 하나둘씩 자리를 뜹니다. 총장님, 감사했습니다. 정말로 언제든 찾아뵙고 싶을 때 오세요. 네, 꼭 그럴게요. 모든 사람들이 나간 후 선희는 혼자 다방을 정리합니다. 의자를 정리하고 바닥을 쓸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이 작은 공간에서 시작된 꿈이 이렇게 커다란 현실이 되었군요. 마지막으로 커피 머신을 닦으며 선희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기지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저를 만든 건 그 다방의 좁은 의자와 그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습니다. 선희가 앞치마를 벗어 의자에 걸어두고 다방 문을 잠급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팻말을 꺼내 문 옆에 달기 시작합니다. 며칠 후 아침 다방을 지나가던 병사들이 새로 달린 팻말을 발견합니다. 뭔가 달렸네. 뭐라고 써 있지? 팻말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합참 참모총장 김선희가 운영한 다방. 와, 정말 대단하다. 우리가 알던 다방 아줌마가 총장님이었다니. 병사들은 경외감을 담은 시선으로 팻말을 바라봅니다. 그 시각 합참 본부에서는 선희가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모들과 회의를 하고 각종 보고서를 검토하며 이 나라의 안전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선희는 개인 사무실에서 혼자 커피를 내립니다. 예전 다방에서 쓰던 커피 머신을 가져와 설치해 둔 것입니다.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선희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 있습니다.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경험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녀의 책상 위에는 다방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분홍색 앞치마를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입니다. 다방 아줌마에서 합참 총장까지 모든 것이 제 인생이에요. 저 멀리 용산 기지 쪽을 바라보며 선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이제 진짜로 그 아이들을 지킬 수 있게 되었군요. 오늘도 대한민국의 하늘은 평화롭고 그 평화를 지키는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